차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광표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서울교육청 전명훈 노동인권 전문가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사회적 노동 이슈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경기도 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권순미 교수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신진수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학교 노동교육에서 일과 노동의 가치 구현 방안을 주제로 학교 노동교육 현실화를 위한 두 번째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차장을 맡으신 노광필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 올리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나 또는 공노총 위원장님, 국공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의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노동운동가 또 시민단체 그리고 의원님들 또 일부 교육청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노동 인권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우리가 썩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노동 인권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 포함돼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돼서 운영되기보다는 주로 일회적인 교육 또는 일시적인 교육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실습과정 중에 사망을 하거나 또는 체불임금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일시적인 교육은 있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 속에서 노동의 가치, 인권, 또 땀의 소중함 또는 노사관계의 기본 질서들을 공식 교육과정 속에서 배워오지 못한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교육과정 안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됐었고 지난 시기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교육 내용, 체계,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얼만큼의 예산 또는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완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는 한 발을 내딛었지만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이 과제들을 어떻게 풍부히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발제자님을 포함해서 오늘 플로어에 계신 분들까지 함께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현실화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또는 많은 제도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분 선생님들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관해서 그동안 글도 많이 발표를 하셨고 또 이렇게 토론도 해주셨는데 아마 마지막 소임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도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목적의식적인 현장의 경험들을 법 안에 또는 교육과정 안에 좀 담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발제도 맡아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발제 한 분당 한 25분 정도씩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해주시면 나머지 시간들은 플로어로 질의응답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한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강화를 위한 정책 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서울교육청 전명훈 노동인권 전문관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인권 전문가입니다. 전명훈 노동인권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본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강민정 의원님과 윤영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귀한 자리에서 발제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과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 노동조합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중계로 되고 있는데 PPT를 준비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발제문을 확진된 상태에서 막 쓰느냐고 PPT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교육청에 들어와서 이제 노동인권 교육을 담당한 지 7년 차입니다. 되돌이켜 보면 처음에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은데 처음에 많은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학교 현장과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주제가 학교 노동인권 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 2차 토론회인데 저는 현실화라는 게 참 적당한 저희 네이밍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간 동안 한 5, 6년 동안 시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처에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에 대한 성과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노동인권 교육을 어떻게 이제 내실화를 할 건가 그리고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화를 할 것인가 이 과도기에 또 하나의 과도기에 저희가 이제 직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의 주제가 참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앞서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상황에서 총론 교육 목표에 예의가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PPT를 좀 넘기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한 연구에 따르면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90% 이상 선생님들이 모두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노동인권 교육은 필요한 교육이다. 다만 이게 노동인권 교육이 교과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기에 어려움들이 또한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이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개념과 내용,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현황과 제도와 수준,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안에서의 노동인권 교육 연계 등을 살펴보고 학교 노동인권 교육 현실화를 위해 국회와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새 정부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간단하게 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 개념은 이미 1차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됐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노동인권 교육은 우리 이제 교육계에서는 이제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인데 대개 서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노동교육으로 사용하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책화가 되긴 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노동자 권리 중심의 교육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동교육이나 혹은 인권교육의 한 노동에 관한 인권교육으로 이렇게 네이밍돼서 개념이 정립돼서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체들이 사회 주체들이 이해하는 내용과 방식이 역사적으로 좀 달리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 개념 차가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노동교육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동인권교육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도 하는데 이 개념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국회 노동인권 교육 관련 법안이 한 6개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뭐 그 제정된 법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조례 수준의 법령에서 보자면 법적계 서울시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에서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법적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단순히 이제 지식 전달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가치, 태도, 감수성 등을 키워 학교와 그리고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노동을 하는 일터에서 노동과 관련된 민주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우리 학생들한테 함양시키는 그러한 시민교육으로서의 내용들을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노동인권 교육은 한 3가지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을 인권적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인간의 삶, 인간의 조건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노동을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노동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들을 이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이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 ILO 국제협약 등 이런 노동 관련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의 문서를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는,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인권 교육을 이제 대상별로 구분해 보자면 우선 사업장 수준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분들이 다 조합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일터에서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 교육이 이제 사업장 수준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이겠죠. 한 측면은 또 하나는 사회 노동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 혹은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 교육인데, 유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북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는 대부분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을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 교육인데, 우리가 어떤 때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 부분은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을 넘나들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학교 노동인권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노동인권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의 가장 큰 구별점은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과 원칙을 보면 협의의 노동인권과 광의의 노동인권은 뭐 이미 잘 아시는 개념들이라 제가 시간상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고요. 발제문 참고해 주시고, 노동인권 교육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는 직업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 교육이 있죠. 이제 협의의 노동인권에 기초하여 진로 직업의 선택 시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법적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노동법 교육들이 이러한 이제 교육들이겠죠. 그리고 2번째는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광의의 노동인권 개념에 기초해서 노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자 참여, 그리고 경제민주주의 등 시장경제 하에서 민주적인 시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성 함양 중심의 가치교육인 거죠. 이렇게 크게 노동인권 교육은 내용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인권 교육의 원칙을 보면 통상 우리 그 학교 현장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 현장이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통일교육지원법이나 경제교육지원법이나 뭐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에서는 교육의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혹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규정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원칙들이 중립적 원칙이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으나 대개 추상적 혹은 기계적인 중립성으로 흐를 가능성들이 있는 원칙인 거죠. 한편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사실은 노동인권 교육을 좀 제대로 해보려는 교원들을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상당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원칙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원칙이 필요한 거죠. 노동인권 교육에서는. 그래서 특정한 입장이나 주장의 주입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논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의 원칙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보이테스바흐 원칙입니다. 이제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통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압 금지 원칙, 논쟁성 재현의 원칙, 이해 상관성의 원칙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제 1970년대에 독일에서도 이제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 현장의 갈등이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70년대 이때 이제 보이테스바흐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토론회를 하면서 이게 보이테스바흐 협약이라는 것들이 이제 출현하게 됐는데, 이러한 원칙이 이제 지금의 독일에서의 정치 교육,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민주시민 교육의 원칙으로 이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 하에 노동인권 교육도 민주시민 교육의 한 원칙을 적용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헌법적 가치의 준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규범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33조의 노동상권에서 노동상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교육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들을, 헌법에서 규정하는 가치를 준수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바로 노동인권 교육의 원칙으로서 작용되어야 되고, 세 번째가 ILO 협약 등 국제노동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이제 그 협약들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노동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협약들이나, 1944년에 이제 ILO가 필라델피아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 노동의 존중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중에 각주 16쪽에 각주 14번에 있지만,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노동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원칙이 바로 우리 노동인권 교육의 원칙으로서 이렇게 기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에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이러한 원칙들을 새롭게 조례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의 기본 원칙 조항을 새로이 신설해서 헌법적 가치 준수 및 보이테스바흐 원칙을 적용해서 조례를 조금 개정했습니다. 조례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그 발제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 노동인권 교육 현황과 제도화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보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서 이제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지난 5년간 국정과제 수준에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추진 현황을 잠깐 보면, 교육부는 이제 초중고 전체 학교급의 노동인권 교육 관련 업무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직업계고 현장 실습과 관련된 노동인권 교육,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교육은 직업교육 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꾸준히 자료 및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격과 학습 주제 교수 학습 자료도 만들고, 인성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이제 토론으로 풀어가는 노동인권 탐구 생활이라는 자료도 만들고, 그리고 교원 원격 연수도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곧 이제 또 탑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제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현재는 이제 노사협력 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인권 교육 관련 사업의 대부분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통해서 기획 및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용노동교육원이 거의 노동인권 교육 관련 모든 업무들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공인노무사가 운영 중인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권리 구제와 위탁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노동인권 교육의 또 하나의 관련 관계 부처가 있는데,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 기본법의 담당 그 부처로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위탁 운영을 해서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교육부와 협업교과서 사업으로 중학교 청소년 노동인권 인정교과서를 이제 개발하는 성과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지적됐던 문제점은, 이 노동인권 교육 관련 정책 추진 관련 부처가 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져 있어서 통합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기간 이제 어려움이 존재했던 거죠.
이제 시도교육청 일반 현황을 보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전에는 외부 노동인권 전문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는 형태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례적인 뭐 교육 사업을 진행했으나 지금은 학교 현장의 교원에 의한 직접 교육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 교육 시행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노동인권 교육 교수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교원 연수, 교수학습 지도자료 개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동기 유발 자료, 콘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콘텐츠들은 제가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32페이지하고 그 32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만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 인정교과서를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을 했습니다. 광주시는 고등학교 노동인권 교과서, 아까 그 부처 간 협업교과서 사업은 경북교육청이 담당을 해서 중학교 청소년 노동인권 인정교과서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 지역에서 작년에 이제 시범 적용했고 이번 학기도 한 학교에서 지금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한 노동인권 교육 제도화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3개 교육청에 노동인권 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긴 하는데 세부 조항은 각 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조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제정된 노동인권 교육 조례들은 노동인권 교육 및 관련 정책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고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을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계는 있죠. 시도마다 기관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노동인권 교육 정책 담당자가 존재하냐, 이제 전담자가 있는 시도는 사실은 이제 거의 서울하고 뭐 인천 정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도에서는 이런 차이에 따라서 실제 노동인권 교육 관련 정책의 전개와 사업 범위에 있어서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해서 2019년부터 그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기는 합니다.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인권 교육 제도화 노력을 보면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학교 노동인권 교육 관련 제도화 시도가 있습니다. 해서 국회 환노위에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관한 법률안이 2개,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개, 총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병원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윤미향 의원님은 이제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고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게 이제 전용기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 3개의 법안이 발의돼서 총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검토는 내용이 좀 많아서 그 발제문으로 좀 대체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그 법안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 교육 과정의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내용의 포함과 관련 정책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시수 규정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서 학교 현장에 크게 부담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전체 사회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에 그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3개 교육청이 조례가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 특별법은 좀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지만 법안 세부적인 내용에서 시도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분권 교육 자체의 관점에서 적절한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입법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어느 법률안이든 입법이 된다면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있겠다. 다만 이제 법률안들의 입법은 입법권자인 국회의 관심이 이제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사용자 단체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이죠, 노동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재개정에 조금 어려움들은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의 요구를 보면 그 필요성은 노동인권 교육이 기존에는 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한 외부 노동인권 강사 일회성 강의 진행되며 교육과정 안에서 노동인권 교육 시간 또한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했던 게 여러 가지 필요성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초중고 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본교과 학습 주제에서는 그 2015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교육, 노동인권 존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교과 학습 주제가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근거가 되긴 했지만 현재 학교교육과정 안에서는 너무 많은 영역의 주제들이 편성되어 있고 시수나 담당 교원 등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 교육을 하기 어려움이 또한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난 2021년 1월달에 대정부 제안을 했던 거고, 그걸 받아가지고 작년에 2021년 이제 그 11월에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서 일가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 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강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교육과정 문서 역사상 노동이 교육과정 문서에 들어간 건 사실 처음입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사실은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노동 존중 가치가 중요한 교육적 가치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한계가 또한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생태전환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의 교육 목표와 내용 기준,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 목표와 내용 기준까지 안이 나왔는데 일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는 세부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서 총론 차원에서 선언적 발표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노동인데, 이 민주시민교육과의 내용 요소 중에 하나인 노동인권 교육이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검토가 되어 지점이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강론 준비 과정에서 이 일가 노동이 포함된 의미와 가치가 국가교육과정 수준에서 어떻게 구성될 것이며 어떤 수준에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입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급 수준에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이 생긴 것, 그리고 인간과 경제생활 과목이 생긴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인권 교육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서 사실은 좀 내용 요소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하는 시민을 시민 대 시민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하는 시민들은 일터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내용 요소를 갖춰야 되는 거죠. 노동인권 교육 역시 일하는 시민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그 교육과정 안에서도 내용 체계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사회 현안 수업에서도 민주시민 교육 원칙을 통한 노동인권 관련 논쟁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용 요소도 좀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예전에는 이제 일하는 학생들이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노동법 중심의 교육, 노동기본권 중심의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한 교육으로서 내용 요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일가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은 내용 요소의 확장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와 공동체의 채무 등 사회정의 교육, 그리고 복지국가의 지향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요소로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저는 일과 노동에 포함된 그 가치와 의미가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반영되는 변화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현장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고 홍정군 학생의 죽음과 같이 현장 실습생을 비롯한 많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희생과 눈물 속에서 이러한 교육 과정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그 공무원 노조 포함해서 많은 노동계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러한 교육 과정이 들어가는 성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학교 노동인권 교육 제도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주시는 의견인데요. 너무 형식화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노동인권 교육의 제도화가 노동인권 교육이 외부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뭐 이게 진보가 집권했을 때 달라지고 보수가 진보했을 때 달라지는 이러한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제도화가 이제 좀 필요한 교육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편향성에 대한 의견들을 제출을 하시죠. 노동인권 교육이 너무 편향적이지 않냐. 필요하지만 너희 내용이 너무 편향적인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일하는 시민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 교육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가치들의 판단에 있어서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논쟁과 토론을 통한 시민적 판단이 가능한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바로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과 원칙을 정립하며 내용 체계로 구성해 가는 것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초중고 학생들 발달 수준에 맞는 내용 체계를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은 자신만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이의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일하는 시민으로 갖춰야 할 시민성에 대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주요 사항이 포함됐지만 교육 목표와 내용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에 대해 2020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강론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 국회에 좀 제안을 드리자면 시도교육청 조례처럼 특별법 제정 혹은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동인권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국회에서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 정부에 대한 제안은 현재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이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도 있지만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학교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을 이제 중앙부처에서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이제 이번에 이제 5월달에 출범한 새 정부 역시 지난 5년간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좀 수립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께서 법률가 출신이시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시라면 최소한의 노동권 교육은 헌법상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이 헌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권 교육이 학교 노동권 교육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제도의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노동인권 교육이 모든 직업교육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편 등도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이 적지 않은데 시간 맞추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학교 노동인권 교육이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성과와 함께 어떤 한계가 있는지 또 법 제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한 기존 법안에 대한 검토, 종합적으로 국회에 대한 요구나 또 교육부 또 새 대통령이 되실 당선자에게 어떤 헌법적 가치의 수호 속에서 이런 교육 과정의 안정성 문제까지도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그 부록에 나와 있는 그동안 노동인권 교육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주요 내용들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발제는 우리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신 진숙경 박사님께서 사회적 노동 이슈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PPT를 여기 앞에 쏘실 건가요? 가능하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혹시 저희는 가능할까요?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겹치거든요. 네, 준비해 주시는 과정 중에 잠깐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연구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진숙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발제 내용은 사회적인 노동 이슈를 어떻게 교육과정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뭐 완벽하게 어떻게 문제 정리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이런 고민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떤 정답을 알거나 해설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의 개념이 많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를 제 연구 일생의 소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소원이 실은 이루어져서 여러 의원님들과 등등등 우리 교육과정 지금 현재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딱 총론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진짜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것이 제도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왜곡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더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어진 문제의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교육과정 총론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큰 전환기점을 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와 동시에 지금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은 너무나 큰 도전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형태의 노동들도 엄청나게 많이 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둘러싼 AI와 인간 간의 경쟁 구도가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기후 위기의 문제와 또 이 노동의 문제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 등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하게 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런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인 이슈들을 좀 짚어보고,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같이 고민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문제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서 최근에 노동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협의를 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가 실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노동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되게 상이한 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특히나 계시는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나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용자들은 노동자 권리에 앞서서 의무 교육, 노동자들이 좀 이런 의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업윤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기를 심지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노동인권 교육의 관점은 무엇이어야 하는 건지, 이렇게 학교 교육 과정에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큰 혼란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교과서 작성 과정에 누가 참여하느냐, 또 이걸 누가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은 되게 상이해질 가능성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앞에 발제자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토론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기계적인 중립성으로 노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던져주는 방식으로의 토론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합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돼서 우리는 그와 관련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특정한 입장을 어떻게 갖도록 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기의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재들이 정말 전국 차원에서 요즘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노동자에 대한 이해, 법률, 기존에는 너무 법률 중심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노동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까지도 많이 좀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어떤 노동의 현실, 바로 자기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바로 옆에 살아 움직이는 노동의 문제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들과 얼마나 잘 결합되고 있는 것인가와 관련돼 갖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좀 갖지 않을 수 없고요. 하지만 교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시민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 제도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노동인권 교육이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마을 속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구체적인 노동자들, 노동조합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하게 고민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요. 바로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좀 지금 현재 새롭게 제기되어지는 노동의 이슈를 우리가 무엇으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인가 한 4가지 정도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노동의 등장과 확산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어지는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는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럼 노동자인가? 이런 것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노동자냐, 노동자가 아니냐 마냐는 법에 의해서 누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슈로 한정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업자의 종속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종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나 등등에 근거해서 본다면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럴 경우 오히려 노동법으로부터, 법의 보호로부터 이들은 배제되어 있는 이런 양상들을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행스럽게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였고요. 프랑스나 영국, 스페인 등등에서 이러한 우버 드라이버들 등등을 노동자성을 좀 인정하는 판례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게 좀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버 노동자들은 근로자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좀 소개가 됐었고요. 모든 우버 노동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도 했었고 미국에서도 판례 중심의 미국에서도 실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이런 스프링 코트라고 하니까 고등법원쯤 되는 곳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었는데 근데 또 아쉽게도 주민 발의안으로 노동자 아니다라는 법을 만든 거죠. 판례보다 더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자를 둘러싸고 노동자냐 아니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제기되지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만 지금 그 틀 어떻게 이들을 노동자로 만들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이 이미 된 것 아닌가라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대선에서 제기됐던 정의당에서는 아예 낡은 사회관계인 노동법을 폐기하고 신노동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이 바로 그러한 문제가 이들 노동자들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법적 보호에 포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맥락을 좀 달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들을 공약한 이러한 내용들은 실은 이 플랫폼 노동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플랫폼 노동은 상당히 가까운 노동입니다.
배달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청소년들 알바 노동하고 직종하고도 상당히 친숙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학교 우리 노동인권 교육이 이런 노동의 큰 변화들, 이러한 특징들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축되고 이 문제의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전통적인 노동권의 확장,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노동자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들도 함께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러한 문제들이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주의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가 노동의 핵심적인 이슈로 좀 제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국공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근저에는 실은 능력주의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고요. 최근이죠. 작년에 아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영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규직 노조에서 나서서 반대를 하고 하는 이슈들. 이게 단지 몇몇 사업장에서 그들의 이슈지, 왜 저러는 거야라고 하는 문제인 것인가.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 사업장에 나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채용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걸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은 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이 월등하게 많이 주어지는 것, 이 부분들을 되게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우리 사회이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러한 능력주의에 관련된 이슈들이 저는 학교에서 훈련되고 학습되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학교의 시험 성적으로 줄 세워지고 성적 좋은 친구들이 모든 것을 다 독식해도 괜찮은, 그리고 거기에서 지는 친구들은 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바로 이러한 능력주의로부터, 이러한 철학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노동 현장에서의 불평등 또한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당연하게 그들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은 바로 이 능력주의와 관련된 이슈를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로 해서 노동 내부의 불평등 등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학교는 능력에 따른 차별이 아닌 평등한 존중과 환대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학교 교육, 바로 이러한 학교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노동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이 능력주의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할 때 전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이와 관련된 어려서부터 이런 평등의식들을 함께 고민하는 속에서 그 해답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기술 혁신과 노동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알파고 이후에 일자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조사에서 일자리 감소를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다면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고, 그러면 노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유 시간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술 혁신을 우리는 고민할 수는 없을까? 왜 우리는 이 기술 혁신들은 인간에게 자꾸 불안하고 위기로만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의식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의 결과가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도록 할 것인가는 오히려 그 사회가 가진 인간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의식을 좀 갖게 되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노동인권 교육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구글세의 문제라거나 로봇세의 문제라거나, 그리고 실은 기본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바로 이렇게 인간 노동과 로봇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인권 교육은 청소년들이 살아갈 사회에 기술 혁신을 어떻게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최근 들어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노동하지 않는 인간들이 많이 우리 미래에 있게 될 텐데, 이들은 과연 여기에 지금 이제 유발 하라리의 얘기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복지 사회이기 때문에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와도 인간이 굶어 죽는 일은 없겠지만 직업을 통해 생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본소득세만 받고 잘 살면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는가? 과연 인간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고, 오히려 노동 시간을 줄여서 그걸 같이 나눌 수는 없을까를, 오히려 그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들을 확장시켜낼 수 있는 교육이 우리 학교 교육에서 좀 이루어지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크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상상들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과 성장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실은 기후위기, 최근 들어서 노동조합에서도 기후위기와 조합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볼 것인가, 또 특히 기후위기가 약자들에게 상당히 가혹하게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고민들이 좀 시작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실은 특히 노동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들을 참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곧 고용 안정이고 고용 창출이라고 바라봤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오히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별로 창출되어지지 않는 현실들, 그런 현실에 우리는 맞닥뜨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죠. 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의 인원은 별로 늘고 있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성장과 고용 안정,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맞물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린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성장이 가져오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지구, 전 지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기후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장의 문제를 노동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할 것인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진짜 세계를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론적 차원의 노동이 아니라요, 한국의 노동 시장, 그리고 한국의 노동조합, 한국노총도 있고요, 민주노총도 있고요, 여기저기 들어가지 않는 공노총도 있으시고요. 그럼 바로 이러한 한국의 구체적인 노사관계 특징들을 이해하고, 또 이런 이와 관련된 비판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교환의 마련들이 저는 시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노동절, 세계 여성의 날, 그리고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노동자 대회 등등등,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노동 상권의 문제 등등이 저는 다양한 계기 수업을 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또 최근 들어서 많이 현실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하고도 적극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바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적인 주제가 저는 노동으로서 자리 잡는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활성화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의적절한 교육 자료들이 그때그때 지역의 현실들을 고려해서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동 전문가나 또 교사들, 또 학교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연구에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좀 지원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교육의 내용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들은 앞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역의 노동조합,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의 주체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를, 바로 이런 노동시장, 지역의 노동시장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노사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쟁점들을 정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많이 강조를
우리 특히 이제 강미전 의원님께서 축사하시를 하시면서 많이 말씀하셨던 너무나 공감이 갔던 부분이었는데요. 제도를 넘는 실은 교육운동으로서 자리 잡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이러한 자리들이 노동조합에서 만들어주신 것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예를 들면 교원노조들도 적극적으로 좀 이런 노동인권 교육의 주체들로 나서고 실천하고 또 실천들의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은 말 그대로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울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 실은요, 청소년 존에서는요, 노동자가 될 사람도 있고 다수가 그렇겠지만 사용자가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될 사람에게는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 없나요? 아니요, 정말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 있는 위치가 달라서 보는 풍경이 다르다면 어떻게 풍경이 다른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사회를 훨씬 더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상대의 입장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런 노동의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이런 교육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특정한 입장에 놓이지 않는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일정 정도 이 교육을 해나가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내용들이 무엇일까가 이제 정말 되게 진지하게 좀 고민돼야 될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잘 될까는 제가 상당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사 민관의 어떤 참여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들이 좀 구축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노동 교육에서 몇 가지 시사점들만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본법을 통해서 노동 교육을 제도화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잘하고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사회적으로 그 비정규직 문제가 되게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가 되면서 최근에 오히려 일본은 교육기본법에서 이걸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초중고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노동인권 교육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 부분들이 실은 이들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되게 좀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들까지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시민교육, 다양한 교과와 결합한 교육들이 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역사나 지리 차원에서 같이 결합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요, 다양한 교과에 스며드는 노동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결합한 학교 노동교육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교환들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학교로 결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 노조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좀 전제되어지면서 노동의 이슈들을 필수 교과로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질적인 진로 정보 교육에서는 노동 교육이 실은 직업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진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인권 교육과 밀접하게 좀 연계되어진 교육들이 좀 필요하고, 고교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통한 선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교육들이 여기저기에 좀 스며들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실은 영상인데요. 그 미국의 SEIU라고 하는 서비스 노조에서 만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의 권리가 뭐고 너의 권리가 뭐고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의 우리의 노동이라고 하는 위상은 어떻게 자리 잡는 것인가라는 이 고민들을 던질 때 그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미래 사회의 주체들로, 그리고 혁신의 주체들로 나아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져봤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왔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강연에서 인류는 AI도 은총으로 바꿀 수 있다.
경쟁하는 이거는 바로 인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봤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저의 발제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숙경 박사님께서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학교 노동 인권 교육 안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주로 좀 얘기해 주셨고, 해외 사례 속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 안에 담으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과정, 또 직업계고, 또 특성화 학교별, 또 아까 지역의 문제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교육청별 어떤 게 특성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의 토론들이 좀 더 풍부해지면 질수록 또 이런 교과서나 또는 교과 과정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들을 모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오늘 토론을 세 분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 한 분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두 분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좀 쪼개서 두 분에게는 일단 토론 10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오늘 플로어에 계신 우리 공공성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는 간부님들 또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발제에 대한 질문이나 또는 의견 또 이런 과정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이 있으시면 좀 메모를 하셨다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이는 그 국공로 TV가 조회수가 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토론회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의견이 있으시면 더 포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저희 교육원의 권순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토론 자료집 받으셨을 때 한 장짜리 그 메모돼 있는 게 있을 텐데 보시고 토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미 교수님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권순미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노청 그리고 국가공무원노조, 교육부 공무원노조 그리고 김민정, 윤영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학교 노동 인권 교육 현재화를 위한 토론회 이렇게 알고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노동 인권 교육이라는 그 범주 자체가 굉장히 이 학교 노동 교육을 학교 노동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포스터를 보니까 또 밑에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큰 주제는 학교 노동 인권 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근데 주제 밑에 보면 또 학교 노동 교육에서 일가 노동의 의미와 가치 구현 방안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그 약간의 이런 혼란스러움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 이제 진숙경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일가 노동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포함시켰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부족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면서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전명훈 전문가님께서 이제 이 자료를 배포를 하셨어요. 해외 노동인권 지도자료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지도자료. 이거 지금 제가 왜 이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를 삼느냐면은 이게 각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접근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기 영국에서 영국 관련
해서 보면은요. 영국의 노동인권 교육은 보니까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 육성, 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민주주의가 훨씬 앞서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이 사실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발달한 영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동인권 교육에서 권리를 강조할 것 같은데 책임감 있는 시민이거든요. 근데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열심히 근로해라라는 이런 의무와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너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이런 노동 권리를, 노동이라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이런 것, 이런 능동적인 시민의 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주로 교육을 이제 할 때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도 그냥 노동인권 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이제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었다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노동인권 개념으로, 그리고 그러한 차원으로 학교 노동교육을 우리가 접근해서는 굉장히 폭이 좁을 수 있겠다. 물론 협의가 아니라 광의의 노동인권 개념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단순히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권리까지로 확장해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능동적인 어떤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직업윤리라든가 자기 생과 삶의 주체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노동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 그리고 우리 사회, 그다음에 지구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지금까지 지녀왔으며 이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식의 어쨌든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확장된 사고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 노동과 관련한 교육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 교육과정 총론에서 나중에 이제 이게 결정이 되겠지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우리가 아까 이제 진숙경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미래 사회를 바라는가,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갈 주체 역량인 이 학교에서의 이 초중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재상으로 또 인간상으로 형성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 내용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직업 탐색과 진로 설계 역량이라든가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노동과 관련한 제반의 이런 그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담아내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런 그 시민, 그리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역량 함양, 이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는 교육 내용이 이제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주제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그다음에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 노동 교육이라는 게 아까 이제 모든 교과 속에 스며들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교육 내용 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생활이라든가 삶과 동떨어진 이런 수학 문제 풀이가 아니라 노동하고 연계시켜서 임금이라든가 휴게 시간 그리고 뭐 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기본 개념들을 알리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수리 능력을 키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교육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노동교육의 핵심 원칙으로서 보이테스 바흐 합의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게 현실에서 참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우리가 뭐 토론 문화에 익숙치 않은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의 입시 제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의 어떤 그런 입시 제도 자체가 답정너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 노동교육에서만 토론식 또는 뭐 프로젝트형 이런 수업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입시 제도의 변화,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어떤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평가 제도의 변화 이런 것과 같이 수반해서 이런 그 수반이 되어야지만 보이테스 바흐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논쟁을 논쟁으로 남겨둬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게 참 지켜지기 어려운 게 제가 그 전병문 전문가님 발표하신 27페이지 보면은요. 자료집이 지금 27페이지에 논쟁적인 수업 예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공공 분야의 파업은 왜 가능한가요? 왜 가능한가? 물론 이제 이 의도는 알겠어요. 우리가 파업권이라는 것이 국제 노동 기구의 이런 기본 정신이라든가 헌법적인 가치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사고가 담겨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보이테스 바흐 원칙을 적용한다라면은 저는 굉장히 열린 사고여야 되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얼마든지 창의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것도 닫힌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것이 그 기본권과 공공성의 이런 충돌 문제를 굉장히 자유롭게 열린 토론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보이테스 바흐 원칙은 단순히 교수 학습 원칙이 아니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기본법이 개정된다거나 특별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결과만 있고 그 사이에 노동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교육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세계, 우리 삶의 세계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일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노동 과정 이것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이러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 노동교육이 제대로 되려면은 사실은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질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사실은 보면은 노동인권 개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막막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특히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서 교육 과정하고 연계된 노동 교육이 돼야 되지만 그것을 정작 가르칠 교사 자신들의 어떤 노동인권 감수성이라든가 그분들이 어떻게 이 노동 내용들을 의미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교사의 이런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그 기관에서 사실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경쟁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또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각각의 이런 그 기관에서 만들어낸 컨텐츠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사들의 이런 그 노동교육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많은 교육 사업들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따로 요약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뭐 재앙 문제를 좀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됐던 게 학교 노동 인권 교육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혹시 노동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노동 교육이 담아야 될 포괄성들을 좀 축소하는 문제는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도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과정 논의 속에 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또 민감한 정치성을 띠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전략을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 속에서 합의된 부분은 뭐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은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 갖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제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과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또 시민사회의 반론들도 있고 또 어떤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교육과정 안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내고 공론화를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인식들이 아마 추후에도 좀 더 논의가 되고 그 속에서 좀 상호 공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우리 신지수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과장님께서 제일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민거리를 저희가 또 모르는 내용들도 전달해 주실 것 같은데 보통 토론에 과장님들 나오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냥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24일 날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요. 현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 좀 내용이나 또는 방향이나 가치나 이런 부분을 좀 충실하고 좀 풍부하게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연구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하고 사실 이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참석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원고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교육의 기본 설계, 체계 이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이 큰 틀로서의 의미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사실은 노동교육을 넘어서 우리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기본적인 방향, 논리 이것은 무엇인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전에는 국가나 공동체 이런 부분들도 강조되었지만 지금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요. 그 속에서 국가도 더욱 발전하는 어떤 방향이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학생 한 명에 한 명이 자기가 타고난 특성을 잘 살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의 연한 큰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노동인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있을까 그리고 방법적으로 또는 방향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오늘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노동의 가치, 일과 노동의 가치 이런 부분이 뭐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출발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뵐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또 하나는 이제 뭐 사회로 진출하기 임박한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뭐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니까요. 그런 학생들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조금 더 실제적인 법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잘 알고 근로에 대한 또는 뭐 계약서 쓰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보면요 이렇게 좀 나누어집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을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는 부서고 총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한 뭐 생태전환교육 또는 노동인권교육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다루는 직업교육정책과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부도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게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오늘 얘기가 교육과정 얘기니까요. 그 부분에 한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숙경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이렇게 사회가 변함으로써 최근 이제 사회적으로 노동 이슈가 좀 달라지고 있고 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말씀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성의 확장이라든지 능력주의에 따른 노동의 불평등 또 기후위기와 노동도 어떻게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틀에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디테일하게 미디어 리터러시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이런 부분도 또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수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노동인권 교육을 넘어서서 학생 참여형 교육으로 그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방향에 비추어 보면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큰 틀의 교육의 방향 속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체득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 중에 이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 교육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편향적으로 보는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학생이 사용자이기도 하고 노동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아이는 1인 자기 뭐 이렇게 창업해서 뭐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자를 위한 교육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중간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을 새롭게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의 교육으로의 접근 그래서 노동의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담아내는 부분을 좀 오늘 의견으로 좀 들었습니다. 전명훈 의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국가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등등을 다루어 주셨는데요. 총론의 그 일과 노동의 가치, 의미와 가치를 포함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맥락이고 또 하나는 우리 토론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교과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그 밑바탕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직접 관련 있는 사회교과나 이런 교과만이 아니라 아까 수학교과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과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거는 뭐 지금 그 교과 연구진이 지금 연구 기초 설계 단계에 좀 있습니다. 이런 기초 설계를 하고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교과 내용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되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시민 교육 또는 뭐 생태 전환 교육을 포함해서 뭐 범교과 학습 주제를 포함하고 또 노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교과 특성에 맞게 반영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오늘 토론을 포함해서 발제 자료들을 우리 연구진이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내용적인 부분 교육과정의 구성도 있지만 논쟁 수업이라는 말씀 주셨고 시민성 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 또 시민적 판단 이런 표현들을 좀 써주셨네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좀 새롭게 느끼는
기회가 좀 됐습니다. 교과 교육 과정 속에서는 이미 이제 주요 사항에서 발표했지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전문 공통 과목입니다. 이건 직업계 고등학교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으로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 보건 과목 이 부분을 신설해서 어쨌든 당장 졸업하고 나면 또는 실습하는 과정에서 내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그 전문 교과로 편성은 되지만 교과목을 일반 학교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일반 학교 일반 학교에서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교과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 노동 교육의 가치, 노동의 가치나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그 과목으로서 인간과 경제 활동 여기에는 뭐 노동이라는 표현은 과목명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 속에 노동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목도 일반 고등학교 학생도 배울 수 있는 과목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제 내용 중에서 그 노동 인권 교육을 노동 기본권 중심의 교육에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 존중 사회에 관한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을 좀 새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존중, 가치 교육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노동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교과 교육 과정에 이번 새로운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게 되냐면 그러니까 총론과 교과 전반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그러니까 그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방식. 또 하나는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학교 개설 과목이라고 해서 새로 이번에 도입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과목을 만들면 학교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여지를 폭을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 자율화 측면에서 훨씬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세 번째 학교 개설 과목으로 이런 과목들도 개설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연계학기라고 해서 이번에 좀 더 학교급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좀 의미 있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사회로 진출하는 어떤 이런 시기가 되겠죠. 그 시기의 교육 과정을 단순하게 그 원포인트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도록 진로 연계학기를 만들고 있어서 그 부분에도 이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그 나의 권리, 너의 권리 이런 말씀이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 노동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면서 또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와서 두 가지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국회 왔다 갔다 하고 토론한 지 한 20년 됐는데 토론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의원님은 처음 뵙습니다. 우리 강미정 의원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오늘 남은 많은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제들을 하여튼 잊지 말고 토론회 이후에 조금씩 바꿔나가고 토론하는 이렇게 성숙한 노동조합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도 발제나 토론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